안녕하세요. 스모킹건의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자동 조타기는 방향을 잡아주지만 당신의 생명까지는 지켜주지 않는다. 이번 화 눈을 감은 항해자 시작합니다. 구노트의 질주. 2019년 5월 21일 새벽 5시 포항 구룡포 앞바다입니다. 한 척의 어선이 조업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움직임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방향도 바꾸지 않습니다. 배는 오직 정해진 침로만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곧 드러납니다. 조타실 안에는 키를 잡은 사람도 전방을 살피는 눈도 없었습니다. 선장은 출항 직후 자동 조타 장치를 켰고 조타륜에서 불과 30cm 떨어진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고 전 선장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출항 당일 새벽 2시 50분에 기상했습니다. 전날 밤 10시에 잠들었다고 해도 실제 수면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상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새벽 시간. 짧은 수면 상태에서 시작된 항해는 이미 위험한 피로 상태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동 조타 장치가 만든 40분간의 무경계 항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스모킹건. 왜 선장은 눈을 감았는가? 왜 상대 선박은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충돌 이후의 판단은 결국 침몰로 이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그날 새벽 무너진 경계의 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700m에 묶인 시선. 그 시각 앞바다에서는 어선 M호가 조업 중이었습니다. 1.7km 길이의 자망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양망 중인 선박의 속력은 약 0.13노트. 사실상 바다 위에 거의 멈춰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선장의 시선은 발밑의 그물과 양망기에 집중돼 있었고 거대한 작업량 속에서 주변 경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 작업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주변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양망기 소음까지 겹치며 뒤에서 접근하는 어선 K호의 엔진 소리는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로를 보지 못한 두 척의 배,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62도의 충돌. 오전 5시 30분 정적을 깨는 거대한 충돌음이 울려 퍼집니다. 어선 K호의 선수가 어선 M호 우현 기관실 부위를 강하게 관통한 것입니다. 충격과 동시에 선체 일부가 크게 파손됐고 기관실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어선 K호 선장. 그는 조타륜에서 불과 30cm 떨어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짧은 수면과 피로 속에서 시작된 항해. 그리고 40분 동안 이어진 무경계 상태. 그 공백은 결국 거대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당황한 선원들은 급히 대응에 나섭니다. 그리고 어선 M호 선장은 다급히 외칩니다. 배를 빼라! 마개가 뽑힌 배.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충돌 직후 두 선박은 곧바로 분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선 K호의 선수는 역설적으로 파손 부위를 막고 있는 마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공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배를 분리하는 순간 수면 아래 거대한 구멍으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패닉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본능적인 대응. 하지만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침몰 속도를 더욱 앞당기게 됩니다. 어선 M호는 메인 도중 결국 균형을 잃고 전복됩니다. 충돌 이후 약 1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경계는 왜 무너졌나? 사고 당시 두 선박은 서로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동 조타 장치에 의존한 항해, 그리고 반복 작업 속에서 무너진 경계심. 왜 이런 경계 실패는 반복되는 걸까요? 해상에서는 피로와 반복 작업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생체 리듬상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이고 자동 조타 장치에 의존하게 되면 경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업 선박은 양망 작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계가 대신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동 조타 장치는 방향을 유지해 줄 뿐 주변 위험까지 판단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기계 자체보다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 인간의 방심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솔루션 마지막 1분의 원칙.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단독 항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자동 조타 운항 시에는 반드시 추가 경계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피로 상태에서는 스스로 졸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는 나는 괜찮다는 개인 판단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계를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충돌 사고 발생 시에는 선박을 즉시 분리하기보다 먼저 고박을 실시하고 파공 상태와 침수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쉽지만 그 몇 분의 판단이 침몰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생사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기술보다 기본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잠은 육지에서 자고 바다에서는 끝까지 눈을 떠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충돌 이후에도 당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스모킹건, 눈을 감은 항해자. 이번 사고의 스모킹건은 눈을 감은 항해자입니다. 부족했던 수면이 만든 피로, 자동 조타 장치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반복 작업 속에서 무너진 경계심, 그 모든 순간들이 겹쳐지며 결국 두 척의 배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타석 바로 옆 30cm 거리의 침대, 그 짧은 거리 안에 경계와 방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동 조타 장치는 방향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살아있는가? 바다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 그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비춰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경계심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은 깨어 있습니까? 당신의 경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스모킹건 권윤용이었습니다.